여러분, 퇴사 쓰나미, 이게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가는 걸 퇴사라고 하는데, 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일 안 할래. 골치 아파. 그냥 쉴래.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세요. 지난 3분기에 조기 은퇴자가 300만 명을 넘습니다. 조기 은퇴자는 일반적으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50대 초반, 40대, 30대도 은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00만 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여러분 대침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레이트 리세션. 대침체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퇴사가 많은 걸 보고 거대한 퇴사다. 그레이트 리사이네이션. 그레이트 리사이네이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1년 만에 대침체에서 거대한 퇴사로 지금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도 미국은 보면요.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이전에 실업자는 580만이었습니다. 지금 9월 실업자는 767만 명입니다. 눈 뜨고 봐도 200만 명 이상이 더 많죠. 200만 명 이상이 더 많아요. 사실 2020년 4월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게다가 일자리니까 상황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구해서 생활비도 주고 자녀 교육비도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실업수당을 늘려줬기 때문이에요. 실업수당만 하더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짧게 일하고 또 실업수당 받고 짧게 일하고 실업수당 받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일 안 하겠다. 나는 정부가 주는 조그만의 돈을 가지고 아껴 쓰면서 내 인생을 즐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써 그런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고요. 게다가 업종불문입니다. 업종불문. 이거 한번 보세요. 숙박이나 외식업에서는요. 6.8%라는 굉장히 큰 숫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숫자가. 6.8%를 퇴사한다. 이것은 어쩌면 이것은요. 바닥 경제가 무너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요. 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아예 없애버린다고. 실제 북부 항구 도시 보은에 있는 음식점에서는요. 베스트셀러 메뉴라고 이야기하는 칼리마리, 오징어 튀김인데 이런 건 아예 없었다고 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돼지가 많이 이게 잡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대 12만 마리가 덜 잡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값이 폭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번 성탄절에는요. 칠면조 고기나 크리스마스 트리도 못 만들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식업에서 제일 심각하게 일어나지만 소매업에서 4.7%고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전문직이나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매업은 4.7%, 예술에서 3.7%, 전문직에서는 3.4% 사람이 조기퇴직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도 2.9% 늘었다는 겁니다. 조기퇴직이.
게다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든 먹고 살게 해주려고 많은 국가에서 실업수당을 줬잖아요. 실제 미국도 마찬가지. 실업수당을 주자마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코인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는 노동 거부 현상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동 거부 현상까지. 여러분 어저께죠. 다우산업지수가 35,892.82였습니다. 35,892.82 최대치의 최대치.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S&P 500이 지난해 3월 16일 대비해서 지난해 3월 16일이에요. 그때가 최악이 때죠. 그때 대비하면 98%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얼마나 상승했느냐? 1074% 상승해서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000불 집어넣었으면 10만 불이 됐다는 거고 10만 불이 집어넣었다면 100만 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실업수당도 많이 주는데 이제 골치 아프게 일 안 할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것은 2021년 1월에는 18.53%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19.01%까지 은퇴가 훨씬 늘어났고 8월에는 18.69%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19.33%가 올라가는 그런 최악의 어떤 일 거부 사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IMF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말입니다. 실업급여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9월만 하더라도 거의 1조 가까이 나갔죠. 9,754억 원. 8월에도 1조 371억 원이에요. 7월에는 1조 393억 원이고요. 쉽게 말하면 6개월 일하고 4개월 놀아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개월 일하고 4개월 쉬고 6개월 일하고 4개월 쉬고 이제는 일하면서 지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가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좀 편하게 살자.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큰데다가 또 나에 대한 자기애도 강해지는 그런 상태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은퇴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사람이 부족하게 된다. 근로자가 부족하다. 이러면 인건비는 더 올라가겠죠. 안 그래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미국도 캐나다도 영국도 대한민국도 똑같이 이제는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일 안 한다. 인건비는 더 올라간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자칫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태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얘기했을 때 고용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고용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외식이나 숙박업에서도 보면 퇴사율이 이만큼 높으잖아요. 소매업에서 4.7%까지 높으잖아요. 이렇다면 여러분 자영업하기가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결국은 사람들을 최소로 쓰는 그러면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그런 온라인이 더 많이 득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해봅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도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빨리 바뀌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세상을 바꾼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바뀌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대응을 안 하고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남을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그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묘연하다는 게 점점 안타까워지네요. 열심히 배우고 또 익혀서 제가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